뉴스버스 유튜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고 뒤이어서 검찰 요직 인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윤석열 자단을 안침으로 해서 검찰권은 장악됐다고 할 수가 있죠, 사실상. 최근에 나오고 있는 논의 내용 중에 행안부 장관 산하에 경찰국을 두는 문제가 논의가 된다고 해요. 이거는 결국은 행안부 장관 밑에 경찰국 신설 이걸 검토를 하고 있다면 어떤 경찰권에 대한 어떤 장악, 통제 이런 걸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이상민 장관 청문회 하기 전부터 검찰은 한동훈, 그리고 경찰은 이상민. 이상민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충안구 후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검찰을 맡고 한 사람은 경찰을 맡을 거다. 네, 특히 이제 또 윤 대통령이 이제 네. 검찰총장 출신이고 수사기관 출신이다 보니까 네. 이제 수사권을 이제 틀어질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부분을 이제 분할해서 맞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이상민 장관이 취임한 다음에 그 직원들한테 얘기했던 게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설치해라라고 했고, 이제 거기서 이제 나왔던 논의가 아까 말씀하신 이제 경찰국을 설치하는 논의인 거고, 일단 명분은 그렇습니다.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하면서 이제 경찰 수사권이 독립되고 수사 기소 분리 법안이 통과되면서 네, 수사 영역이 넓어졌잖아요. 이게 이제 그 검토의 이제 명분이죠.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명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 언론 보도를 좀 보니까 네. 이제 방법이 뭐냐면 정부조직법에다가 행안부 장관 산하에 네. 이제 치안 기능을 이제 추가하는 방식으로. 그런데 네. 정부 조직법 보면 벌써 지금 치안 기능이 있어요. 행안부 장관 산하에 뭐라고 돼 있냐면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게 행안부 장관이에요. 맞습니다.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이제 그게 이제 근거가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여기에 또 그 법에 경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찰법이에요. 따로 법률로 돼 있어요. 근데 법률로 돼 있는데 이걸 또 행안부 장관 밑으로 가져온다는 건가요? 중요한 거는 경찰국을 행안부 산하에 만들어서 네. 이제 경찰국이 만들어지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이제 뭐 정해져 있겠죠. 법무부 산하 검찰국하고 좀 비슷한 모양새지 않습니까? 장관이 검찰을 통제하는 기구 중에 하나가 검찰국이거든요. 그 첫 번째가 인사로 통제를 하는 거죠. 그 비슷한 방식으로 행안부 밑에 경찰국을 넣어서 경찰을 통제하겠다. 이런 방향이라는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물론 아직 구체화가 되지 않았지만 경찰국이라는 게 사실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는 내무부로 불렀고 치안본부라고 했죠. 대통령이 장관 임명하면 그 장관이 치안본부장 임명하고 예. 그래서 완전히 경찰이 정권의 하수인 내지는 그런 기구 같은 역할을 한 거죠. 옛날에는 그래서 경찰이 검찰보다 더 셌다고. 그런 이제 경찰공화국이라고 그랬었어요. 과거 이제 87년까지는 그 전에 군사정부 시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시절에는 군인들이 나서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군사정부지만. 네, 그렇죠. 그걸 통제를, 사회의 어떤 통제라든가 이런 걸 다 경찰이 맡아서 했거든요. 예. 그러다가 터져 나온 게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87년에 나왔거든요. 예. 고문치사 사건이 불씨가 돼서 6월 항쟁이 일어났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87년 체제라고 그러잖아요, 헌법을. 그렇죠. 6월 항쟁으로 직선제를 쟁취하잖아요. 직선제를 쟁취하고 나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87년 체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불씨는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렇죠. 그만큼 그때 당시 경찰이 이제 뭐 고문이나 이런 거 다양할 정도로. 그것도 네. 셌죠, 당연히 경찰이.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당시에 고문치사를 해서 그때 유명한 게, 우리 정 기자는 모르는데,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예? 쓰러졌답니다. 그 당시 이제 탁 쳤더니, 책상을 탁 쳤더니 놀라서 하고 쓰러졌다. 네. 이거였었거든요. 그렇게 발표를 했다가 부검이라든가 하나씩 드러나니까 그 다음에 그 고문경관 2명을 구속을 해요. 그리고 내무부 장관 날리고 치안본부장도 날렸을 거예요. 네네. 그러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고문치사 사건을 덮기 위해서 관계기관 대책위를 하고 뭘 했다. 이 은폐 조작한 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그 헌법 개정까지 가는 과정에 이제 경찰의 이제 정치적 중립 문제까지 이제 도마에. 그 뒤에 몰랐고. 이제 그래서 네. 경찰이 이제 통제 필요성 이런 것들이 이제 대두가 됐을 거 아니에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91년에 가가지고 이제 내무부의 외청으로 경찰청이 출범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경찰청의 출범의 근원도 보면, 명분이나 이런 거 보면 경찰의 어떤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죠. 네. 물론 91년에 외청으로 갔다고 해서 바로 경찰이 또 중립되고 독립된 거냐,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걸음 더 진전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다시 거꾸로 가가지고 지금 행안부, 뭐 그 당시에는 내무부였지만 행안부라는 이름이지만 이름은 바뀌었는데 그 밑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장관 직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의 국이 돼서 이 경찰을 통제하는 식이 된다면,
과거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그 지점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지금도 이미 경찰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 있거든요. 경찰위원회가 있죠. 네, 경찰위원회를 조금 이제 좀 알아보니까 네. 이게 원래 이제 한국전쟁 직후 네. 1950년대부터 논의가 됐던 거고 1960년 4.19 혁명 이후에 공안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네. 이미 네. 설치가 됐었는데 네. 이게 이제 군사정권 들어가면서 이제 박정희 정권 때 없앴다고 네. 얘기를 했다가 1991년에 네. 새로운 경찰청이, 이름으로 네. 부활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국가경찰위원회가 된 거죠. 맞습니다. 예. 근데 과거의 그 위원회하고 공안위원회하고 조금 국가경찰은 다르죠. 완전히 다른 네. 거죠. 그래서 요청으로 하면서 경찰법이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게 국가경찰하고 또 자치경찰을 나눠주면서 지금 그 법이 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고 이렇게 바뀌었는데 명칭이 네. 그 전에는 보통 경찰법이라고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그 경찰법에 보면 이제 국가경찰위원회에 뭘 하는지도 나와 있는 거죠. 국가경찰위원회는 뭐 중요 정책, 경찰과 관련한 법률, 인사, 예산 이런 걸 심의 의결하는 게 경찰위원회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을 통제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경찰위원회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위원들이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이제 위원장 1명 포함해서 7명 위원으로 구성을 하는데 네. 일단 여기 조건 중에서 위원 임명 제청할 때 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된다는 네. 규정까지 있을 정도로 그렇죠. 국가경찰 사업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대응하는 주요 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이걸 심의 의결하니까 사실상 거의 경찰 관련해서 통제하는 위원회라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 엄연하게 이런 국가경찰위원회가 있는데 이걸 통하지 않고 지금 행안부의 장관 밑에다가 국을 만들어가지고 그 국을 통해서 경찰을 통제하겠다. 이거는 이게 검찰의 어떤 그 조직 체계를 여기다 이식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통제력을 강화하고 소위 그립을 좀 잡는다 그런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네, 거죠. 좀 그런 취지를 보이고 그러니까 윤석열 장관이 그 이제 이렇게 보면 그 특수부 검사 출신이잖아요. 맞습니다. 특수부 검사하고 검찰총장까지 하고 지금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근데 특수수사를 할 때 어떻게 하냐? 사람들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감원에서도 파견받고 네. 국세청에서도 파견받고 다 파견받아서 이걸 주위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권력기관의 어떤 통제, 운용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전문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게 이상민 장관의 이상민 장관이 이렇게 추진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장관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뭐 아주 최측근.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법대도 4년 후배고 한동훈 장관도 그거잖아요. 사석에서는 성렬이라고 부른다잖아요. 김건희 여사는 형수님이라고 부르고 그렇죠. 이렇게 가까운 사이고 이상민 장관도 형님이라고 부르고 다 특수관계로 있잖아요. 지금 권력기관을 이 특수관계에 있는 분들이 하나는 검찰권을 장악했고 사실상 장악했고 그리고 이제 이상민 장관을 통해 가지고 근데 이상민 장관도 법조인 출신이에요.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상민 장관을 통해서 또 경찰을 장악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소위 말하면 이제 양날개 수사권 가진 두 권력기관을 잡은 거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우려스러운데 앞으로 이게 근데 아직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네, 제가 오늘 오기 전에 현직에 있는 경찰들 예, 물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예, 얘기 그럴 때 좀 뭐래요? 들어봤는데 자기네는 이미 인사를 네. 그 경찰위원회에다가 위임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 네. 자치경찰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다 위임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왜 따로 통제를 더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의견이 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어떤 분은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네. 그냥 경찰은 수사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음.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네. 굉장히 우려스럽다. 현재 지금도 오히려 검찰보다 독립이 좀 부족한 상황인데 네. 좀 그렇다고 좀 우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서 예. 국가수사본부가 생겼단 말이에요.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장 또 밑에 있거든요. 그 검수안박법, 소위 검찰 수사권 기소권 이 분리되는 이 법안이 통과가 돼서 예.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기로 했잖아요. 중대범죄수사청이 되면 중대범죄수사청은 어디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도 법무부로 가세요. 그렇죠. 지금 뭐 한국형 FBI 이름 나오는 걸로 봐가지고는 그렇죠. 법무부 장관 산하로 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예상하건대는 국가수사본부 지금 경찰에서 수사 업무는 어디서 해요? 북수본에서 하죠. 국가수사본부에서 하죠. 네, 맞습니다. 중수청이 만들어지고 한국형 FBI가 만들어진다면 국가수사본부도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네. 국가수사본부나 중대수사청에는 검사들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경찰로만 한다는 게 아니고 경찰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중대수사청이나 국가수사본부 수사 업무에 관한 하는
검사들이 법무부하고 검사가 장악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네. 기자들 하는 말로 소위 얘기되는 거리는 중수청으로 가고 생활치안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경찰이 하고 예. 이렇게 나눠지지 않을까. 수사 업무는 완전히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그리고 경찰력은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양대 축으로 해서 장악해서 정권을 유지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아직 윤곽이 안 나왔으니까 예.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네, 예, 알겠습니다. 아직 뭐 나오지도 않았는데 뭐 예측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자, 뉴스버스 유튜브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